지금 틱톡을 열어서 듀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흥미로운 걸 발견하실 겁니다. 수백만 개의 영상이 쏟아집니다. 샤넬 립스틱 듀프 찾았어요. 룰루레몬 레깅스 3만 원짜리 버전이에요. 조말론 향수 완벽 대체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숨겼을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도 있거든요. 샤넬백 정도는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나는 브랜드 거품에 속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야. 이 조회수 수천만짜리 영상들이 지금 명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짝퉁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명품을 조롱하는 이 새로운 소비 열풍,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듀프가 뭔지, 그리고 왜 짝퉁과 다른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 현상이 왜 지금 폭발했는지 4가지 원인을 파헤칩니다. 세 번째, 명품 브랜드들이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이 변화가 우리의 소비와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브랜드의 진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듀프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듀프는 듀플리케이트, 영어로 복제하다의 줄임말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정교하게 모방하되 로고는 베끼지 않고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듀프는 짝퉁이 아닙니다. 짝퉁은 남의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진품인 척 속이는 거죠. 반면 듀프는 대놓고 이거 샤넬 스타일인데 5만 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로고가 없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색 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짝퉁을 사면 숨겼습니다. 들키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듀프는요? 자랑합니다. 틱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친구들한테 이거 봐, 나 이거 찾았어라고 뽐냅니다. 소비의 규칙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예전에는 비싼 걸 사야 똑똑한 소비자였습니다. 지금은요? 비싼 걸 안 사야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미국 고소득층, 그러니까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70%가 듀프 제품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연봉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지세대는 더합니다. 무려 82%가 듀프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 세대의 소비력은 2030년까지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6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돈이 명품으로 흘러가지 않고 듀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티드 아로마스라는 향수 듀프 회사가 있습니다. 톰 포드, 조말론, 르 라보 같은 고가 향수의 향을 분자 단위로 분석해서 거의 똑같이 만듭니다. 가격은요? 10분의 1 수준인 2만 원에서 4만 원대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3,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3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수되었습니다. 듀프샵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화장품 과학자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고가 제품과 저가 듀프의 성분을 비교 분석합니다. 맥 립스틱의 저렴이 버전은 이겁니다라고 검증된 결과만 판매하죠. 이제 듀프 구매는 짝퉁 소비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증한 스마트한 선택이 된 겁니다. 패션 분야는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초저가 패스트 패션 플랫폼 쉬인은 AI와 빅데이터로 소셜 미디어 트렌드를 실시간 분석합니다. 디자인부터 생산, 판매까지 리드 타임이 불과 3일입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이 런웨이에 오르자마자 유사한 디자인을 $5 미만에 판매합니다. 자라도 빠르다고 했는데 쉬인은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듀프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대안이 아닙니다. 정보력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현상이 터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정보의 투명화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명품이 왜 비싼지 몰랐습니다. 장인 정신, 희소성, 전통 같은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틱톡과 유튜브에서 화장품 과학자들이 이 성분 분석해봤는데요. 90%가 똑같아요라고 까발립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 가격이면 맛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 보입니다. 재료비가 얼마인지, 조리 과정이 어떤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거 원가 대비 너무 비싼데? 라고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명품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10%에서 20%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마케팅 비용, 유명인 모델료, 화려한 매장 인테리어, 패키징 비용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내가 왜 광고비를 대신 내줘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듀프 업체들은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광고 안 합니다. 유명인 안 씁니다. 그래서 싸요. 품질은 똑같아요. 두 번째 원인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Z세대는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소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틱톡에서 라우드 버제팅이라는 트렌드가 폭발했습니다. 라우드 버제팅이 뭐냐면요. 자신의 재정적 제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불필요한 소비를 거부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이었습니다. 부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지금은요. 나는 그 돈 안 써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게 멋있는 겁니다. 디인플루언싱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 사지 마세요라고 조언하거나 비싼 명품 대신 동일한 성분의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플루언서가 사라고 하면 샀습니다.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사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Z세대는 여행, 내 집 마련, 조기 은퇴 같은 재무, 목표가 뚜렷합니다. 일상적인 소비재에서는 철저하게 다운그레이드하고 그 돈을 진짜 중요한 곳에 쓰겠다는 거죠.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자랑이 아닙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과 똑같은 걸 10만 원에 찾는 방법을 아는 게 자랑입니다. 돈이 아니라 정보력이 새로운 지위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거시경제의 압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가 왔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2%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랐으니 어딘가에서 줄여야 합니다. 경제학에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불황기에 소비자들이 비싼 의류 대신 저렴한 립스틱으로 작은 사치를 누린다는 이론이죠. 지금은요. 립스틱 효과 2.0입니다. 명품 가방 대신 외관상 차이가 없는 듀프를 사서 저렴한 풍요를 누립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체하는 거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1등석을 타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코노미석 타고 남은 돈으로 더 오래 여행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비의 과시에서 소비의 효율로 가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법적 회색지대입니다. 듀프는 짝퉁과 달리 브랜드들이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짝퉁은 로고를 베끼니까 상표권 침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듀프는요. 로고를 안 베낍니다. 대신 전체적인 분위기, 색감, 디자인의 느낌만 가져옵니다. 이걸 룩앤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소송이 있습니다. 룰루레몬 대 코스트코 소송입니다. 2024년 6월 룰루레몬은 코스트코가 판매하는 저가 의류가 자사의 온라인 레깅스와 스쿠버, 후디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습니다.
룰루레몬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특정 봉제선의 위치, 지퍼의 디테일, 후드의 모양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룰루레몬만의 고유한 시각적 자산이라는 겁니다. 반면 코스트코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레깅스 봉제선은 착용감을 위한 기능적 요소입니다. 기능적인 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이기면 브랜드들이 디자인의 미세한 디테일까지 특허로 보호받으며 듀프 시장을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요, 듀프 시장은 기능적 모방이라는 명분 아래에 더욱 커질 겁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정리하면요. 정보의 투명화, 세대의 가치관 변화, 거시경제의 압박, 법적 회색지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듀프 시장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들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면 돌파입니다. 룰루레몬의 듀프 스왑 이벤트가 대표적입니다. 202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룰루레몬이 파격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듀프 레깅스를 가져오면 룰루레몬 정품 온라인 레깅스로 무료 교환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똑똑한 전략일까요?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 품질 격차의 체험입니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듀프와 정품을 비교하며 촉감, 핏, 내구성의 차이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왜 비싼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게 훨씬 강력하죠. 둘, 잠재 고객의 흡수입니다. 듀프를 샀던 사람들은 룰루레몬에 관심은 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행사로 그들을 룰루레몬 생태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참가자 1000여 명 중 50%가 신규 고객이었고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습니다. 셋, 데이터 확보입니다. 수거된 수천 개의 듀프 제품을 분석해서 경쟁사들의 모방 기술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머와 풍자입니다. 헤어케어 브랜드 올라플렉스의 올라듀프 캠페인이 있습니다. 틱톡에서 올라듀프라는 가상의 제품을 런칭하는 척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듀프 제품처럼 보이는 병을 보내서 홍보하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병 안에 올라플렉스 정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실 듀프란 없습니다. 오직 오리지널 기술력만 있을 뿐입니다. 48시간 만에 3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듀프를 찾는 소비자 심리를 역이용해서 우리 기술은 복제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한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듀프를 비즈니스 모델로 흡수하는 겁니다. 영국 유통공룡 알디가 대표적입니다. 알디는 아예 듀프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과 패키징, 맛, 성분이 거의 유사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확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아디다스를 연상시키는 스포츠웨어 라인을 출시해서 알디다스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밈이 되어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디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패키징을 미묘하게 다르게 하거나 시즌 한정판으로 짧게 판매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저가의 동침입니다. 일부 명품 브랜드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합니다. H&M과 미글러의 협업이 대표적이죠. 명품 브랜드가 대중적 가격대에 캡슐 컬렉션을 출시해서 듀프를 살 바에야 공식 저가 라인을 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명품 시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고 중저가 브랜드들이 성장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입니다. 2008년에는 가성비 좋은 대체품을 찾아도 혼자만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틱톡에 올리면 수천만 명이 봅니다. 정보 확산 속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쪽 끝에는 진짜 희소성과 장인, 정신을 가진 초고가 명품이 살아남습니다. 에르메스처럼 수작업으로 만들고 대기 명단이 몇 년씩 걸리는 브랜드들이요. 다른 쪽 끝에는 듀프와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더 커집니다. 문제는 중간입니다. 명품의 아우라도 없고 듀프의 가격 경쟁력도 없는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파페치, 매치스 같은 럭셔리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의 잇따른 파산이 이걸 보여줍니다. 샌드위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는 명품에 눌리고 아래에서는 듀프에 치이는 겁니다. 어중간한 위치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듀프의 폭발은 단순한 짝퉁 유행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환상의 거품이 걷히고 정보로 무장한 소비자가 주도권을 쥐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원인 4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정보의 투명화로 명품원가 구조가 노출되었습니다. 둘째, 지세대의 가치관이 과시에서 효율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이 똑똑한 대체를 선택합니다. 넷째, 법적 회색지대에서 듀프가 합법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브랜드 이름값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품질이라면 굳이 비싼 돈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브랜드 로열티만 믿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진짜 기술력이 있거나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투명한 윤리적 생산 과정을 가진 곳입니다. 체크리스트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내가 사려는 제품의 가격 중 브랜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투자하려는 소비재 기업이 듀프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기술이 있는지, 커뮤니티를 구축했는지, 공급망 투명성이 있는지요. 셋째, 중간 가격대 브랜드 주식은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극화 시대의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여러분은 듀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듀프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브랜드, 정품을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 틱톡을 열어서 듀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흥미로운 걸 발견하실 겁니다. 수백만 개의 영상이 쏟아집니다. 샤넬 립스틱 듀프 찾았어요. 룰루레몬 레깅스 3만원짜리 버전이에요. 조말론 향수 완벽 대체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숨겼을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도 있거든요. 샤넬백 정도는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나는 브랜드 거품에 속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야. 이 조회수 수천만짜리 영상들이 지금 명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짝퉁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명품을 조롱하는 이 새로운 소비 열풍,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듀프가 뭔지, 그리고 왜 짝퉁과 다른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 현상이 왜 지금 폭발했는지 4가지 원인을 파헤칩니다. 세 번째, 명품 브랜드들이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이 변화가 우리의 소비와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브랜드의 진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듀프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듀프는 듀플리케이트, 영어로 복제하다의 줄임말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정교하게 모방하되 로고는 베끼지 않고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듀프는 짝퉁이 아닙니다. 짝퉁은 남의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진품인 척 속이는 거죠.
반면 듀프는 대놓고 이거 샤넬 스타일인데 5만 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로고가 없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색 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짝퉁을 사면 숨겼습니다. 들키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듀프는요? 자랑합니다. 틱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친구들한테 이거 봐, 나 이거 찾았어라고 뽐냅니다. 소비의 규칙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예전에는 비싼 걸 사야 똑똑한 소비자였습니다. 지금은요? 비싼 걸 안 사야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미국 고소득층, 그러니까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70%가 듀프 제품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연봉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지세대는 더합니다. 무려 82%가 듀프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 세대의 소비력은 2030년까지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6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돈이 명품으로 흘러가지 않고 듀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티드 아로마스라는 향수 듀프 회사가 있습니다. 톰 포드, 조 말론, 르 라보 같은 고가 향수의 향을 분자 단위로 분석해서 거의 똑같이 만듭니다. 가격은요? 10분의 1 수준인 2만 원에서 4만 원대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3,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3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수되었습니다. 듀프샵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화장품 과학자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고가 제품과 저가 듀프의 성분을 비교 분석합니다. 맥 립스틱의 저렴이 버전은 이겁니다라고 검증된 결과만 판매하죠. 이제 듀프 구매는 짝퉁 소비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증한 스마트한 선택이 된 겁니다. 패션 분야는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초저가 패스트 패션 플랫폼 쉬인은 AI와 빅데이터로 소셜 미디어 트렌드를 실시간 분석합니다. 디자인부터 생산, 판매까지 리드 타임이 불과 3일입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이 런웨이에 오르자마자 유사한 디자인을 $5 미만에 판매합니다. 자라도 빠르다고 했는데 쉬인은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듀프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대안이 아닙니다. 정보력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현상이 터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정보의 투명화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명품이 왜 비싼지 몰랐습니다. 장인 정신, 희소성, 전통 같은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틱톡과 유튜브에서 화장품 과학자들이 이 성분 분석해봤는데요. 90%가 똑같아요라고 까발립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 가격이면 맛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 보입니다. 재료비가 얼마인지, 조리 과정이 어떤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거 원가 대비 너무 비싼데? 라고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명품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10%에서 20%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마케팅 비용, 유명인 모델료, 화려한 매장 인테리어, 패키징 비용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내가 왜 광고비를 대신 내줘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듀프 업체들은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광고 안 합니다. 유명인 안 씁니다. 그래서 싸요. 품질은 똑같아요. 두 번째 원인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지세대는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소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틱톡에서 라우드 버제팅이라는 트렌드가 폭발했습니다. 라우드 버제팅이 뭐냐면요. 자신의 재정적 제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불필요한 소비를 거부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이었습니다. 부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지금은요. 나는 그 돈 안 써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게 멋있는 겁니다. 디인플루언싱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
사지 마세요라고 조언하거나 비싼 명품 대신 동일한 성분의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플루언서가 사라고 하면 샀습니다.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사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세대는 여행, 내 집 마련, 조기 은퇴 같은 재무, 목표가 뚜렷합니다. 일상적인 소비재에서는 철저하게 다운그레이드하고 그 돈을 진짜 중요한 곳에 쓰겠다는 거죠.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자랑이 아닙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과 똑같은 걸 10만 원에 찾는 방법을 아는 게 자랑입니다. 돈이 아니라 정보력이 새로운 지위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거시경제의 압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가 왔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2%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랐으니 어딘가에서 줄여야 합니다. 경제학에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불황기에 소비자들이 비싼 의류 대신 저렴한 립스틱으로 작은 사치를 누린다는 이론이죠. 지금은요, 립스틱 효과 2.0입니다. 명품 가방 대신 외관상 차이가 없는 듀프를 사서 저렴한 풍요를 누립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체하는 거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1등석을 타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코노미석 타고 남은 돈으로 더 오래 여행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비의 과시에서 소비의 효율로 가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법적 회색지대입니다. 듀프는 짝퉁과 달리 브랜드들이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짝퉁은 로고를 베끼니까 상표권 침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듀프는요, 로고를 안 베낍니다. 대신 전체적인 분위기, 색감, 디자인의 느낌만 가져옵니다. 이걸 룩앤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소송이 있습니다. 룰루레몬 대 코스트코 소송입니다. 2024년 6월 룰루레몬은 코스트코가 판매하는 저가 의류가 자사의 온라인 레깅스와 스쿠버, 후디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습니다. 룰루레몬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특정 봉제선의 위치, 지퍼의 디테일, 후드의 모양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룰루레몬만의 고유한 시각적 자산이라는 겁니다. 반면 코스트코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레깅스 봉제선은 착용감을 위한 기능적 요소입니다. 기능적인 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이기면 브랜드들이 디자인의 미세한 디테일까지 특허로 보호받으며 듀프 시장을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요, 듀프 시장은 기능적 모방이라는 명분 아래 더욱 커질 겁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정리하면요. 정보의 투명화, 세대의 가치관 변화, 거시경제의 압박, 법적 회색지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듀프 시장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들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면 돌파입니다. 룰루레몬의 듀프 스왑 이벤트가 대표적입니다. 202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룰루레몬이 파격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듀프 레깅스를 가져오면 룰루레몬 정품 온라인 레깅스로 무료 교환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똑똑한 전략일까요?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 품질 격차의 체험입니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듀프와 정품을 비교하며 촉감, 핏, 내구성의 차이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왜 비싼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게 훨씬 강력하죠. 둘, 잠재 고객의 흡수입니다. 듀프를 샀던 사람들은 룰루레몬에 관심은 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행사로 그들을 룰루레몬 생태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참가자 1000여 명 중 50%가 신규 고객이었고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습니다. 셋, 데이터 확보입니다. 수거된 수천 개의 듀프 제품을 분석해서 경쟁사들의 모방 기술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머와 풍자입니다.
헤어케어 브랜드 올라플렉스의 올라듀프 캠페인이 있습니다. 틱톡에서 올라듀프라는 가상의 제품을 런칭하는 척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듀프 제품처럼 보이는 병을 보내서 홍보하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병 안에 올라플렉스 정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실 듀프란 없습니다. 오직 오리지널 기술력만 있을 뿐입니다. 48시간 만에 3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듀프를 찾는 소비자 심리를 역이용해서 우리 기술은 복제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한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듀프를 비즈니스 모델로 흡수하는 겁니다. 영국 유통공룡 RD가 대표적입니다. RD는 아예 듀프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과 패키징, 맛, 성분이 거의 유사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확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아디다스를 연상시키는 스포츠웨어 라인을 출시해서 알디다스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밈이 되어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디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패키징을 미묘하게 다르게 하거나 시즌 한정판으로 짧게 판매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저가의 동침입니다. 일부 명품 브랜드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합니다. H&M과 미글러의 협업이 대표적이죠. 명품 브랜드가 대중적 가격대에 캡슐 컬렉션을 출시해서 듀프를 살바해야 공식 저가 라인을 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명품 시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고 중저가 브랜드들이 성장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입니다. 2008년에는 가성비 좋은 대체품을 찾아도 혼자만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틱톡에 올리면 수천만 명이 봅니다. 정보 확산 속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쪽 끝에는 진짜 희소성과 장인, 정신을 가진 초고가 명품이 살아남습니다. 에르메스처럼 수작업으로 만들고 대기 명단이 몇 년씩 걸리는 브랜드들이요. 다른 쪽 끝에는 듀프와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더 커집니다. 문제는 중간입니다. 명품의 아우라도 없고 듀프의 가격 경쟁력도 없는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파페치, 매치스 같은 럭셔리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의 잇따른 파산이 이걸 보여줍니다. 샌드위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는 명품에 눌리고 아래에서는 듀프에 치이는 겁니다. 어중간한 위치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듀프의 폭발은 단순한 짝퉁 유행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환상의 거품이 거치고 정보로 무장한 소비자가 주도권을 쥐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원인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정보의 투명화로 명품원가 구조가 노출되었습니다. 둘째, 지세대의 가치관이 과시에서 효율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이 똑똑한 대체를 선택합니다. 넷째, 법적 회색지대에서 듀프가 합법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브랜드 이름값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품질이라면 굳이 비싼 돈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브랜드 로열티만 믿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진짜 기술력이 있거나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투명한 윤리적 생산 과정을 가진 곳입니다. 체크리스트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내가 사려는 제품의 가격 중 브랜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투자하려는 소비재 기업이 듀프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기술이 있는지, 커뮤니티를 구축했는지, 공급망 투명성이 있는지요. 셋째, 중간 가격대 브랜드 주식은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극화 시대의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여러분은 듀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듀프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브랜드, 정품을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